핫플랩입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같은 날 동시에 터진 세 가지 이슈를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으며 일본은 역대 최대 국방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자산시장, 정치, 군사. 왜 이 세 장면이 같은 타이밍에 겹쳤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12월 26일 국제금융시장에서 은 가격이 온스당 6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금과 플래티넘도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은은 올해에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금도 6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1970년대 말 이후 가장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배경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이 깔려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고 시장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선반영하는 중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통화 가치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은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불안이 더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중국을 둘러싼 군사경제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위험 자산보다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은은 태양광, 배터리, 전자산업에서의 수요까지 겹치며 투자자산이자 산업자산이라는 이중 성격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연말 특유의 얇은 유동성 속에서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에서는 벌써 이게 구조적 상승인가 아니면 버블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금 5,000달러, 은 80에서 90달러 같은 과열된 전망까지 내놓는 상황이에요. 결국 핵심은 하나죠. 이 상승이 실제 수요와 정책 환경으로 뒷받침되는지 아니면 기대만으로 쌓인 건지는 곧 드러날 겁니다. 이제 국내 정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같은 날 한국 사회를 흔든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어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관련 문건의 허위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무게는 단순히 형량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전후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명확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이건 한국 정치사와 사법사에 큰 기준점을 남긴 셈이죠. 이미 한국 사회는 계엄 논란, 사법부 불신, 정치 양극화로 깊게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구형은 향후 선거 지형과 정권 교체 이후의 사법 처리 관행, 그리고 전직 대통령 리스크라는 오래된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선고 결과겠죠. 실형과 법정 구속이 현실화되면 정치권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감형이 나온다면 사법 신뢰를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구조 전체에 긴 여운을 남기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동북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5회 연도 방위비로 약 8조 엔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어요. 여기에는 미국산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 도입, 자체 장거리, 미사일 양산, 우주 사이버 전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반경 능력 확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지금의 안보 환경을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러시아와의 긴장이 동시에 겹쳤다는 판단이에요. 이로 인해 일본은 평화헌법 해석을 확장하며 반경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는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동북아 전체가 구조적인 군비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곧 지역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을까요? 자산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정치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군사 영역에서는 힘의 균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회는 돈, 권력, 군사력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영역으로 회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세계가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투자, 정치 선택,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읽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핫플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핫플랩.